자, 어제 경주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죠. 6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려 87분 동안의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관세 협상 타결됐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 때문일까요? 오늘 오전에 주식시장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100선까지 뚫었습니다. 자, 특히 장 초반에는 4,130선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화기애애했던 어제의 한미 정상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wed me a picture from a long time ago of you and I, and you're looking better now than you did then. That was quite a while ago, so you're doing something well.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주최해 주셨는데 대개 다 미국의 우방국들 아니면 동맹국들입니다. We had a tremendous meeting today with South Korea. I think the meeting was determined, very much determined.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자, 이번 관세 협상은요, 한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까지도 이 관세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했었죠. 하지만 어제 이 한미 간 이 정상의 담판을 통해서 세부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참 괜찮은 협상이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핵심 쟁점, 가장 팽팽했던 쟁점이 바로 이 3,5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 세부 내용,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총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맞서왔는데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2,000억 달러는 10년간 분할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이 조선업에 협력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특히 현금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2,000억 달러, 정말 팽팽하게 맞섰던 부분인데 1년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분할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당초 미국에서는 연간 250억 달러로 8년 동안 투자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투자금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본 거죠. 그런데요, 이 200억 달러, 말이 200억 달러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28조 원에 이릅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 2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현금으로 어떻게 마련할지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합의는 됐습니다.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됐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0억 달러, 200억 달러 매년. 일단 정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환 보유고에서 가져다가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외환 자산에서 매년 이제 운용해서 나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연간 감당할 수 있는 그 달러의 외화 수준을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구조인 거죠. 지금 정부 설명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우리 외환 보유고에 축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환 자산 운용 수익이라는 게 잘 날 때는 잘 나지만 또 수익이 잘 안 날 때는 또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지금 정부 설명과 달리 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정부의 설명을 믿는다면 현재 2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은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장기 분납하고 상한을 정해놨다는 점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은 피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도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제거하는 수준의 합의를 맺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외환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우리로서는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MF라는 정말 뼈저린 네. 외환 보유고에 대한 고생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일단 정부 설명을 신뢰를 한다고 네. 본다면 또 한국은행의 전망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한다면 200억 달러까지는 뭐 우리 정부가 감당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정부 말을 믿어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최소한 3,500억 달러를 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한 번에 선납하는 방식으로 네. 된 건 아니니까 네. 최악의 상황 피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또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하지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한쪽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우울해졌습니다.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요. 관세,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매월 수천억 원의 손실 부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아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던 거였어요. 네.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결국에는 15%로 맞췄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저렇게 15%로 맞추기로 목표를 삼았던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죠. 원래 우리는 무관세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물다가 지금 뭐 협상 과정에서 15%로 됐지만 우리가 물지 않다가 한꺼번에 25%를 부과받게 되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받게 되는 충격은 훨씬 더 컸던 거죠. 네. 현대차, 기아만 놓고 본다면 지난 2분기 관세 손실액만 따지고 본다면 1조 6천억 원 어이구. 가량 된다고 하고 그것도 그나마 미리 재고가 충당이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손실이 난 거고요. 만약에 이번 분기에 이 금액이 그대로 계속해서 관세로 물게 된다면 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네. 만약에 1년 내내만 25% 관세를 물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한 8조 4천억 원 정도의 아이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 15% 낮추게 된다면 3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한시름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철강 업계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APEC CEO 서밋 특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국의 철강 생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사실상 철강에는 50% 고율 관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 don't know. For some reason, they stopped doing that. And one of the things you need is ships. I always say you need steel, you need aluminum, you need this. There are things you don't need. You need steel. Got to have steel, and we're redoing our steel, redoing our industry. We're starting to produce large amounts of steel, massive amounts of steel. We'll be right at the top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했던 게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그리고 네. 상호관세 15%로 나누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 네. 그 이외에 중요한 게 이제 철강과 자동차 뭐 이쪽의 관세였습니다. 근데 네. 철강에서는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이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이미 국내 철강 기업은요 고율 관세로 생산량이 지금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철강 산업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직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시키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제조업의 쌀 같은 존재가 사실 철강이거든요.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이 철강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미국 내에서 철강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나타냈었죠. 그 결과로 돌아온 게 관세입니다. 외국산 수입 철강에 대해서
25%, 나중에는 그걸 또 2배로 올려서 50% 관세가 부과가 됐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의 철강 생산량 전 세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철강 생산 강국입니다.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해 왔었고요. 자, 그런 나라가 관세라는 문턱, 아주 높은 문턱에 잠기게 된 셈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관세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얘기를 했겠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철강 관세 50%를 부과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예외가 되는 국가는 영국 정도, 그리고 뭐 유럽연합과 일본도 일부 예외를 인정받지만 그거는 미국 내 철강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타깝지만 저 부분은 우리로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관세 협상 제일 큰 고민은 좀 덜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세세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또 우리가 얻을 건 얻고 또 줄 건 주고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